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회차 대표적인 소스코드 관리 시스템 비교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세 가지 로고가 보이죠? 왼쪽은 Git, 가운데는 섭버전, 오른쪽은 CVS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소스코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구, 즉 버전 관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 코드를 계속 수정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때로는 이전 버전으로 되돌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단순히 파일 이름 뒤에 V1, V2, 최종본, 진짜 최종본 이런 식으로 관리하며 금방 혼란이 생기죠. 그래서 개발자들은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누가 언제 어떤 부분을 수정했는지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특정 시점으로 되돌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중에서도 CVS, 섭버전, Git 순서로 발전해 왔어요. CVS는 가장 오래된 시스템으로 기본적인 버전 관리는 가능했지만 협업 기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섭버전은 CVS의 단점을 보완해서 중앙 서버를 두고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Git는 이런 중앙 집중식 시스템을 넘어 분산형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즉, Git는 서버뿐 아니라 각 개발자의 컴퓨터에도 전체 프로젝트가 복제되어 있어서 인터넷이 없어도 작업이 가능하고 충돌 관리도 훨씬 유연합니다. 결과적으로 Git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협업과 효율성, 그리고 안정성을 모두 제공하는 현대적인 개발 문화의 핵심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소스코드 관리 도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세 단계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VS입니다. CVS는 가장 오래된 버전 관리 시스템 중 하나로 개발자들이 코드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작업이 중단되고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죠. 이 문제를 조금 개선한 것이 바로 SVN입니다. SVN은 CVS보다 안정적이고 기능이 많았지만 기본 구조는 여전히 중앙 집중식이었습니다. 즉, 한 서버가 모든 버전을 관리하기 때문에 협업 규모가 커질수록 충돌이 잦고 관리가 어려워졌습니다. 이후 등장한 Git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Git는 분산형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 각 개발자가 자신의 PC에 전체 저장소를 복제해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인터넷이 없어도 자유롭게 커밋하고 나중에 서버와 동기화만 하면 됩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Git는 개인 개발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발자기 같은 프로젝트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협업 표준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CVS, SVN, Git로 이어지는 흐름은 중앙 집중에서 분산 협업으로 발전해 온 개발 문화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소스코드 관리 프로그램의 종류와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스코드 관리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시스템들이 존재하는지를 배워볼 거예요.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스코드 관리 시스템의 종류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다입니다. 즉, CVS, SVN, Git 이 세 가지의 특징을 명확히 구분해서 각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코드를 관리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목표예요. 두 번째, 다양한 시스템의 특징을 비교해보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도구를 써야 할까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수업이 끝날 때쯤에는 단순히 Git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왜 Git가 현대 개발의 표준이 되었는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소스코드 관리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스코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버전 관리 시스템의 개념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는 로컬 버전 관리, 중앙 집중식 버전 관리, 분산 버전 관리 세 가지 방식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알아볼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Git가 어떤 방식에 속하고 왜 가장 많이 쓰이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소스코드 버전 관리는 사실 굉장히 거창한 개념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소스코드를 관리하고 있죠. 예를 들어 파일 이름 뒤에 날짜나 버전 번호를 붙여 저장하거나 폴더를 복사해서 백업해두는 식으로 관리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런 방법들도 일종의 버전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단순한 관리 방식과 전문적인 버전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또 왜 개발자들이 점점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소스 코드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기존에 자주 사용하던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문서를 만들 때마다 이름을 조금씩 바꿔 저장하거나 변경된 부분을 메모해두는 식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매일 작업이 끝날 때마다 파일을 압축해서 다른 폴더나 드라이브에 업로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단순한 관리 방식들이 사실 모두 버전 관리의 초창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만들 때마다 파일 이름을 조금씩 바꿔 저장해 본 적 있으시죠? 예를 들어 버1.0, 버2.0, 버3.0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여가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아주 흔하게 쓰이는 방식이에요. 업무 문서나 보고서를 만들 때도 최종본, 진짜 최종본, 진짜 최종본 이렇게 저장하는 경우도 있죠. 이 방법은 간단하고 누구나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파일이 최신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할 때는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방식이 바로 버전 관리 시스템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서를 만들 때 변경점이 있을 때마다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숫자만 붙이면 구분이 헷갈리니까 파일 이름에 날짜를 넣어서 관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학번 2025만 1111 이런 식으로 저장하며 언제 수정된 파일인지 한눈에 알 수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더 자세히 구분하기 위해 수정한 사람의 이름이나 변경 내용을 파일 이름에 넣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각 파일을 관리하며 누가 언제 어떤 부분을 바꿨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방법은 소스코드 버전 관리 시스템의 기본 원리와 거의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도 파일을 수정할 때마다 폴더나 파일 이름을 새로 만들어 저장하는 형태로 관리하게 되죠. 결국 이런 수동 방식이 자동화된 형태로 발전한 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발전된 방법입니다. 매번 파일을 복사해서 보관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한 대의 PC를 공유 드라이브나 원격 폴더로 지정해 매일 작업이 끝날 때마다 압축해서 업로드해두는 방식이죠. 이런 방법은 실제로 회사나 학교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날짜별로 폴더를 만들어 압축 파일을 저장해두면 언제 수정된 파일인지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수동으로 백업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여러 명이 함께 일할 때는 점점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작업하는 사람들끼리는 웹하드나 클라우드 저장소를 이용해 파일을 주고받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도 일종의 협업형 파일 관리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여전히 누가 언제 어떤 파일을 수정했는지 체계적으로 기록되지는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기존에 다양하게 활용하던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문서를 만들 때 다른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하는 것과 변경점이 있을 때마다 기록하는 것, 하나의 PC를 원격 드라이브로 지정 후 매일 압축하여 해당 폴더에 업로드하고 저장하는 방식들은 모두 소스코드 버전 관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할 때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업무를 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작업 파일을 이메일로만 주고받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금방 메일함이 가득 차고 누가 최신 파일을 가지고 있는지도 헷갈리게 되죠. 결국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소스코드 버전 관리 프로그램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버에서만 동작하는 툴입니다. 공용 저장 공간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거기에 파일을 업로드하고 서버에서만 버전을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서버와 로컬에서 모두 동작하는 툴입니다. 이 방식은 각자 자신의 컴퓨터에서 먼저 작업을 한 뒤 나중에 서버와 연결해서 통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서버가 잠시 멈추더라도 내 컴퓨터에서 계속 작업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소스코드 관리 시스템들은 대부분
이 두 번째 방식, 즉 로컬 플러스 서버 연동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스 코드 버전 관리 시스템은 저장되는 형태에다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로컬 형태입니다. 이 방식은 말 그대로 내 컴퓨터 안에서만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형태예요. 혼자서 작업할 때는 간단하지만 다른 사람과 협업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 집중식 형태입니다. 모든 코드를 하나의 서버에서 관리하고 작업 중에도 항상 서버에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소스 코드를 주고받는 방식이에요.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할 수 있지만 서버가 멈추면 모든 작업이 중단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분산형 형태입니다. 이 방식은 앞에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한 형태로 각자 로컬에서 자유롭게 작업을 한 뒤 필요할 때 서버와 동기화하여 데이터를 맞추는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될 기트가 바로 이 분산형 방식에 해당합니다. 즉, 로컬에서도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고 팀원들과 협업할 때는 서버와 연결해서 버전을 맞출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첫 번째 형태인 로컬 버전 관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로컬 버전 관리는 내 컴퓨터 안에서 직접 소스 코드의 변경사항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즉, 서버나 네트워크 연결이 없어도 내 PC 하나로 버전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예요. 이 방식은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 중 가장 초기 형태로 만들어졌고 당시에는 파일의 변경 내용을 간단히 기록해두는 수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이 수정될 때마다 그 시점을 차곡차곡 쌓아서 시간 순서대로 보관해주는 기능이 자동으로 수행되죠. 결국 로컬 버전 관리는 파일이 언제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그 시점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혼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유용하지만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할 때는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로컬 버전 관리 시스템의 대표적인 도구인 RCS를 알아보겠습니다. RCS는 패치셋이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파일이 수정될 때마다 변경된 부분만 따로 기록하고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즉, 전체 파일을 계속 새로 저장하는 게 아니다.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를 추적해서 관리하는 거죠. 이렇게 패치셋 단위로 변경 사항이 누적되면 나중에 어떤 시점에서 어떤 수정이 있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전 버전과의 차이 기록을 자동으로 남겨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쉽게 비유하자면 책을 읽다가 중간에 책갈피를 꽂아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RCS는 우리가 멈춘 지점이나 중요한 부분을 표시해두듯 코드의 변경 이력을 자동으로 기록해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RCS에서는 이렇게 패치셋 단위로 파일의 변경 이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파일이 변경되었을 때 언제든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즉, 잘못 수정한 부분이 생기더라도 이전 버전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RCS는 내 컴퓨터에서만 동작하는 로컬 시스템이기 때문에 만약 하드디스크가 손상되면 그동안의 모든 버전 기록이 함께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RCS는 기본적으로 혼자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다른 사람과 협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등장한 버전 관리 시스템들은 이런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버 기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는 중앙 집중식 버전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VCS는 이름 그대로 중앙 서버에서 모든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즉, 한 곳의 서버에 모든 파일을 저장해두고 여러 명의 개발자가 동시에 같은 프로젝트를 수정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방식은 로컬 버전 관리보다 훨씬 협업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발자가 함께 코드를 작성할 때 각자의 컴퓨터에서 작업한 내용을 중앙 서버에 올려 서로의 변경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사용하는 경우도 서버에 저장해두면 일종의 백업 저장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컴퓨터가 고장 나더라도 중앙 서버에 소스 코드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중앙 집중식 버전 관리는 협업과 백업에 강점이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버전 관리의 장점부터 살펴볼까요? 무엇보다 누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관리자는 중앙 서버를 통해 각 개발자의 작업 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프로젝트일수록 이런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죠. 또한 모든 개발자가 항상 최신 소스 코드를 공유하면서 동시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 즉, 예전처럼 각자 따로 파일을 주고받을 필요 없이 서버를 통해 실시간으로 동일한 버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앙 서버가 고장 나거나 네트워크 연결이 끊기면 모든 개발자의 작업이 중단됩니다. 서버가 복구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개발을 진행할 수 없죠. 게다가 서버가 손상되거나 데이터가 유실될 경우 그동안의 모든 작업 내역이 한 번에 사라질 위험도 있습니다. 즉, 중앙 집중식 방식은 협업에는 강하지만 서버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분산 버전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식은 바로 이전에 봤던 중앙 집중식 버전 관리의 단점을 개선한 방식입니다. 중앙 집중식에서는 모든 파일이 중앙 서버에만 저장되었기 때문에 서버가 멈추면 전체 작업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분산 버전 관리에서는 다릅니다. 서버의 마지막 수정 내용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저장소 전체를 그대로 복제해서 내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즉, 서버와 동일한 복사본을 각자의 PC에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서버가 손상되더라도 각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복제본으로 언제든 서버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 잠시 끊겨도 내 로컬 저장소에서 계속 작업할 수 있고 나중에 연결이 복구되면 변경된 부분만 서버와 동기화하면 됩니다. 이 방식은 로컬 방식의 독립성과 중앙 집중식의 협업 효율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즉, 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죠. 그래서 분산 버전 관리는 여러 명이 동시에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작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매우 적합한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배우게 될 기트입니다. 돌발 퀴즈, 다음 설명이 맞으면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정답은 X입니다. 로컬, 중앙 집중식, 분산형으로 발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도구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CVS, SVN 그리고 기트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도구이지만 각각의 구조와 특징, 협업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먼저 CVS부터 알아볼까요? 이제 첫 번째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인 CV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VS는 가장 오래된 중앙 집중식 버전 관리 시스템 중 하나로 특히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많이 활용되었던 도구입니다. CVS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개발자가 서버에서 소스 코드를 복사해온 뒤 자신의 환경에서 수정하고 그 변경 내용을 다시 서버에 병합하는 구조예요. 즉, 코피, 모디파이, 머지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하나의 파일을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수정하더라도 서버가 그 내용을 병합하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파일 단위로 수정 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서 비교적 세밀한 버전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덕분에 CVS는 한때 대규모 협업 프로젝트의 핵심 도구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CVS에서 코드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실제 흐름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각 개발자는 서버에 저장된 소스 코드를 자신의 컴퓨터로 복사해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 A와 B 그리고 C, D가 있다고 하면 모두 같은 코드를 복사해와서 동시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예전 방식인 소스 세이프와 다른 부분이에요. 이렇게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수정 작업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수정 내용은 최종적으로 서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즉, 개발이 끝난 사람부터 순서대로 서버에 수정 사항을 업로드하게 되죠. 만약 여러 사람이 같은 부분을 수정했다면 CVS는 충돌이 일어난 부분을 표시해주고 개발자가 직접 확인해서 수정한 뒤 다시 반영해야 합니다. 결국 CVS는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작업은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서버가 중심이 되어 순서에 따라 변경 사항을 병합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CVS의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VS는 디렉터리나 파일 이름의 변경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즉, 파일 내용의 수정 이력은 관리할 수 있지만 파일 이름을 바꾸거나 폴더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CVS는 중앙 집중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끊기거나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개발자의 작업이 중단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서버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CVS는 간단한 사용 방식과 협업 기능 덕분에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단점을 개선한 더 발전된 시스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다음에 살펴볼 SVN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번에는 SVN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VN은 CVS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CVS를 만들었던 개발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즉, CVS의 후속 버전이자 버전 업된 형태의 중앙 집중식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동작 방식은 CVS와 동일하게 코피 모디파이 머지, 즉 복사하고 수정한 뒤 병합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VN의 가장 큰 차이점은 CVS처럼 파일 단위가 아닌 리비전이라는 단위로 이력을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이 덕분에 CVS에서는 어려웠던 파일 이름 변경이나 디렉터리 이동 같은 작업도 SVN에서는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저장 방식입니다. CVS는 서버에 연결된 상태에서만 소스코드의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SVN은 변경 정보를 로컬에도 함께 저장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끊겨도 개발자는 자신의 컴퓨터 안에서 소스코드의 전체 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SVN은 CVS의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더 강력하고 유연한 협업 환경을 제공하는 발전된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VN은 CVS보다 훨씬 발전된 시스템이지만 여전히 중앙 집중식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CVS와 동일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네트워크가 끊어지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소스코드를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변경된 내용을 서버에 반영하거나 저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소스코드 작업을 하더라도 서버와의 동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작업 결과가 유실되거나 반영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SVN도 서버가 연결되어 있어야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개발 환경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제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의 대표주자 Gi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it는 기본적인 동작 방식에서는 앞서 살펴본 중앙 집중식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저장소를 분산 구조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Git는 리눅스 운영체제의 창시자 리누스 토르발스가 리눅스 커널 개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입니다. 수많은 개발자들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리눅스 코드를 수정하고 공유해야 했기 때문에 기존의 SVN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Git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른 속도, 단순한 구조, 그리고 완벽한 분산 처리를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덕분에 인터넷이 끊기거나 서버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각자의 로컬 저장소에서 자유롭게 버전 관리가 가능하며 나중에 연결되었을 때 변경 사항을 손쉽게 병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Git는 수많은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대형 프로젝트의 효율적 관리에는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결국 Git는 빠르고 유연한 분산 관리로 대규모 협업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문제입니다. 소스코드 버전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수동으로 하던 소스코드 백업 기능을 좀 더 똑똑하게 자동으로 관리해준다. 2번, 파일의 변경 사항마다 별도의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번, 매일 수동으로 파일을 압축해서 서버에 복사해야 한다. 4번, 서버에서만 동작하는 툴과 서버, 로컬 모드에서 동작하는 툴이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소스코드 버전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더 이상 매일 수동으로 압축해서 백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일의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필요할 때는 이전 버전으로 되돌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동 관리에서 자동 관리로 발전한 것. 이것이 바로 소스코드 버전 관리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소스코드 관리, 즉 형상 관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먼저 소스코드 관리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소스코드 관리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결과물, 예를 들어 소스코드, 문서,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변경 내역을 추적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단순히 파일을 저장하는 것을 넘어 누가 언제 어떤 부분을 수정했는가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두 번째로 버전 관리 시스템의 구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로컬 버전 관리. 한 컴퓨터 안에서만 파일의 변경 내역을 관리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중앙 집중식 버전 관리.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유용한 방식으로 중앙 서버에서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형태였습니다. 분산 버전 관리. 저장소 전체를 통째로 복사해 와서 서버가 없어도 각자 로컬에서 독립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형태였죠. 기트가 바로 이 분산 버전 관리 방식의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개념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스코드 관리 프로그램은 개발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는 자동화된 협업 시스템이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기트를 실제로 설치하고 저장소를 만들고 커밋과 푸시를 직접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제 형상 관리의 개념이 정리되었으니 다음 시간엔 실습을 통해 진짜 버전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체험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